네, 디지털 논리회로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5.7장까지 해서 시퀀셜 서킷을 해석하는 방법과 그리고 HDL에 대한 거 그리고 시퀀셜 그 서킷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에서 어떤 중복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에서 그 스테이트들의 그 코드를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해서 지난 그 시간까지 우리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가 이제 5장의 본격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퀀셜 서킷의 설계하는 방법인데요. 지금까지 내용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지금 뭐 설계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그 뭐 과정이 조금 이렇게 길다 보니까 처음에 다소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해석했던 과정의 역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조금 그거랑은 달라요. 자, 이게 지금 디자인 그 절차인데요. 이제 처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워드 디스크립션 혹은 스펙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런 동작이 이제 있다면은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그냥 정리한다. 정리 열심히 해라 라는 것이고요. 이게 정리해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회로에. 사실은 이 과정들이 있는데 1번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1번 과정이 이 밑에 과정들이 있지만 1번 과정이 거의 90%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어떤 동작이 있으면 혹은 내가 뭔가 설계할 그 회로가 있다면 그것이 이제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를 잘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그림으로 하건 글로 하건 뭐 표로 하건 하여튼 각자 편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것을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내는 것. 이제 요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설계자의 설계 능력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됐으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까지 그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2번부터 7번까지는 그냥 기계적인 과정입니다. 그냥 정해진 룰에 따라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쭉 그냥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1번 과정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사람이 해야 돼요. 1번 과정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요. 2번부터는 그 정해진 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꼭 사람이 할 필요가 없겠죠. 예,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냐? 기계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하면 된다. 즉 툴을 쓰면 된다. 프로그램을 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쓰면 된다. 우리가 앞에서 HDL을 배웠는데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HDL에서 뭐를 정의하고 있냐면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정의하고 있어요. HDL은. 회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플립플랍을 뭘 써야 되는지, 플립플랍에 따라서 코드를 뭘 할당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여기서 HDL에서 뭐 신경 안 썼죠. HDL은 그냥 그 스테이트가 어떻게 트랜지션 하는지 입력에 따라서 그것만 정의했고요. 그리고 그 스테이트에 따라 가지고 출력을 뭘 내야 되는지만 정의를 했습니다. 1번만 한 거예요, 사실. 예,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이거는 어떤 그 창의적인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뭐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게 전혀 포함되지 않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좋은 설계자는 1번을 잘하는 설계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2번부터 7번은 뭐 컴퓨터 툴을 시키면 되고 그리고 HDL을 짜면 그만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HDL만 짤 수 있는 엔지니어가 있고 1번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계를 기획하고 설계를 진짜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이 다릅니다. 이렇게 1번하고 밑에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급이 달라요. 그래서 그 설계자다
칩을 설계한다,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한다라고 했을 때 1번을 하는 사람이냐 혹은 2번부터 7번까지 과정을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구별이 됩니다. 1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1번을 당연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툴 써가지고 해석하고 혹은 있는 주어진 그런 회로 동작을 이렇게 설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1번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테이트 다이어까지 그렸다. 그러면 사실은 뭐 거의 게임이 끝난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엔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 리덕션을 하겠지요. 스테이트 리덕션을 할 것입니다. 스테이트 리덕션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각 스테이트의 바이너리 코드를 할당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 테이블을 그리는데요. 요게 바이너리 코드를 할당을 하고 스테이트 테이블을 그려도 되고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좀 상관없어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정확히 이야기하면 2, 3, 4번을 약간 순서를 꼭 지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엔 자, 스테이트 테이블까지 어쨌든 완성을 했으면 여기까지 하면 스테이트 테이블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 스테이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나온 거고요. 여기까지 하면 스테이트 테이블이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립플랍의 종류를 결정을 합니다. 뭐 D를 쓸지 T를 쓸지 JK를 쓸지. 그러면 사실은 뭐 거의 끝난 건데요. 그다음엔 뭐 그 간략화된 플립플랍 인풋 이퀘이션과 아웃풋 이퀘이션을 작성을 하고 로직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그만입니다. 이게 사실은 요게 이제 심플리파이드 심플리파이드 이퀘이션이니까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했다는 거고요. 요때 이제 K맵을 써가지고 우리가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합니다. 우리가 4장까지 열심히 했던 K맵을 여기서 또 써가지고 작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스테이트 테이블이 사실 나오면은 요 스테이트 테이블을 이제 카르노 맵을 이용을 해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나왔고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스테이트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로직 이퀘이션으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퀘이션으로 요 과정은 기존에 썼던 그런 카르노 맵을 이용한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좀 뭐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예를 들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만 들으면 여러분들 약간 모호할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금 할 예제가 뭐냐면 111을 연속적인 continuous bit sequence 112를 디텍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디지털 로직을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요 111이 연속적으로 들어온 것을 디텍션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00, 111, 000이 들어왔어요. 이러면 별 상관없죠. 근데 00, 111, 100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것도 1이고요. 요렇게 들어온 것도 111이죠. 혹은 뭐 더 많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요렇게 111, 111, 111, 아니 111, 111 이렇게 계속 겹치면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111이. 그러면 지금 요렇게 끊어서 111을 읽을 것이냐, 아니면 요렇게 계속 읽을 것이냐 하는
그 이제 동작을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동작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뭘 어떤 상황을 설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설계하고 나서 이제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제 설계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겹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 책에서는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또 이제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떤 회로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여기 어떤 회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걸 설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비 시퀀스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 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출력이 하나가 있고요. 요게 111이란 게 딱 들어오면 여기서 출력이 1이 딱 되는 거예요. 0으로 출력이 나오다가. 그리고 또 111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또 출력이 뜰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들어왔으니까 1 그대로 또 1이 뜨겠죠. 이렇게 또 들어왔네. 그러니까 또 1이고 그 다음엔 이제 0이 들어왔으니까 값이 이제 0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 두 개 들어왔을 때는 0 또 0 0이 00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111이 됐으니까 1을 하나 띄울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0이 들어왔으니까 0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요런 출력을 하는 요 회로를 설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런 회로. 그래서 어떤 그 B 시퀀스가 들어올 때 내가 원하는 B 시퀀스가 들어오면 그것을 찾아내는 그런 이 회로를 설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걸 어디다가 쓰냐 하는 궁금증이 생길 텐데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정한 그 시리얼하게 들어오는 입력에 대해서 입력값이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내서 내가 원하는 입력값들을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그런 동작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자, 어쨌건 요 111을 디텍션 할 수 있고 연속적인 111에 대해서 계속 출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퀀셜 서킷을 설계하기 위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릴 텐데 요 동작만 딱 가지고 우리가 그리는 거고요. 스테이트가 몇 개 필요할까? 이런 건 처음에 모릅니다. 스테이트의 개수, 샤브 오브 스테이트 모릅니다. 모른다 하면서 우리가 정의를 해나가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무조건 S0 스테이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정의해야 되는 게 무언지 밀린지 정의해야 되는데 무어 머신을 설계하기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속적 111 허용을 하겠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초기 상태인데 S0가 이제 만약에 0이 들어왔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상태거든요. 초기 상태, 이니셜 상태고요. 초기 상태. 요때가 이제 그 0이 들어왔을 때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0이 들어오면 이 상태에 머뭅니다. 이렇게 출력은 당연히 0이 나가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1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S1인 스테이트로 이동합니다. 1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출력은 아직까지는 0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1이 들어온 상태다 라고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놓을게요. 요거는 참고로. 그 다음에 S1 스테이트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S1 스테이트에서 0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0이 들어왔으면 10이 들어온 거잖아요. 순서대로 10. 이거는 112라고 상관이 없죠. 그럼 다시 초기 상태로 가야 됩니다. 0이 들어오면. 근데 이제 여기서 1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다음 상태로 이동을 해요. S2 상태로 이동을 합니다. 1이 들어오면. S2는 1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2에 내가 머물고 있다. 혹은 플립플랍이 S2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냐면 그 전에 1이라는 연속적인 신호가 들어왔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즉 과거 정보를 기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또 0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110이 들어온 거니까 이거는 뭐 끝이죠. 111하고 상관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일로. 여기서 출력은 당연히 0이고요. 1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이제 111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S3 스테이트로 갑니다. 111이 들어온 스테이트가 되니까 출력이 1로 되고 이렇게 이제 여기 찾은 거죠. 찾았습니다. S3 스테이트에 왔다라는 것은 111이 과거에 들어왔었다 라는 것이 되고요. 과거 정보를 다 저장을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플립플랍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S3만 있으면 111을 찾을 수 있으니까 두 개의 플립플랍이면 될 것 같네요. 여기에 11이라는 정보가 출력되고 있다. 11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었는지 이 회로가 과거에 어떤 동작을 했었고 입력이 뭐가 들어왔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스테이트를 거쳐야 되거든. 자, 여기에서 0이 들어오면 당연히 초기 상태로 가는 거고요. 1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1이 들어오면 지금 연속적인 111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제자리에 있습니다. 또 1이 들어오면 또 1을 출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내가 연속적인 111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적인 111만 내가 이렇게 잡아내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약간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수정이 돼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이제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111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분기하는 게 달라지는데 0이 들어오면 당연히 초기 상태로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1이 들어왔을 때 어디로 가냐는 건데 111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1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전 112라고는 상관없는 1이 그냥 1 하나가 들어온 거니까 어디로 가냐면 1로 갑니다. 이렇게 1이 들어오면.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약간 다른 그런 이제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되는 것이죠. 요게 이제 뒤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요거 좀 이렇게 네모나게 예쁘게 그려놨는데요. 어떻게 그리든 상관없어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이런 식으로 좀 그리는 스타일입니다. 자, 좀 다른 것을 한번 일단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부터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그 학생들을 시켜보면 처음엔 잘 못해요. 원래 이제 그 대면 수업을 하면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거를 막 시킵니다. 해보라고. 그려봐. 문제 내주고 그려봐. 문제 내주고 그려봐. 이거 계속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몇 가지 예제를 한번 더 같이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뭘로 해볼까요? 111 했으니까 4개짜리로 간단한 것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10이라는 시퀀스를 찾아내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10. 그리고 요거는 연속적인 게 안 되죠. 10이니까 뒤에 1이 오건 0이 오건 안 됩니다. 요거는 독립적으로 10을 찾아내는 그런 회로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해보면 처음에 이제 S0 스테이트가 있고 출력은 0일 겁니다. 그래서 요건 초기 상태, 이제 0이 들어왔을 때 상태. 여기서 처음에 0이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0이면 제자리에 머물고요. 1이 들어오면 S1으로 이동을 합니다. 출력은 0이겠죠? 자, 요건 1이 들어온 상태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0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제 S1 스테이트로 가고 출력을 1로 내겠죠. 요건 10이 들어온 상태예요. 찾은 거죠. 여기 이제 0이 들어오. 근데 여기서 지금 1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1이 들어오면 S1 스테이트에서 1이 들어오면 제자리에 머뭅니다. 1이 들어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이 들어왔었고요. 또 1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계속 1인 상태에 있는 거죠. 그냥 뒤에 0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S1 스테이트에서 이제 여기서 10을 찾았어요. 1이 들어오건 0이 들어오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1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1, 0, 1이 들어온 거니까 1인 스테이트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0이 들어오면 1, 0, 0이 된 거니까요. 이거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초기 상태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0이 들어오면. 요런 이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간단하게 그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1, 0이면 요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거. 1, 1, 0, 1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 0, 1. 자, 그리고 이것도 겹칠 수가 없죠. 1, 1, 0, 1이 연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1을 다음에 요걸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들어온 거죠. 1, 1, 0, 1 들어오고 1, 0, 1이 들어왔을 때 요렇게 찾고 요렇게 찾을 것이냐 하는 건데요. 요걸 허용하는 걸로 해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S0 스테이트에 있을 것입니다. 출력은 0이고 요거는 이제 초기 상태, 0인 상태. 그래서 0이면 제자리 머물고 1이면 S1으로 갑니다. 자, S1에서 이거 1인 상태고요. S1에서 이제 0이 들어오면 이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돌아가야 되고요. 0이 들어오면 돌아가고 1이 들어오면 S2로 갑니다. 출력은 그대로 0이고 요건 이제 1, 1인 상태죠. 이렇게 1, 1인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1, 1, 0 해서 찾은 거니까 S3 상태로 가고 출력이 0입니다. 요거는 1, 1, 0이 들어온 상태. 근데 1, 1에서 또 1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1, 1 들어온 다음에 1이니까 요 1, 1은 쓸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상태 그대로 머뭅니다. 1이면 S2 상태 그대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S3 상태에서 1, 1, 0이니까 이제 여기서 0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1, 1, 0에 0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1, 1, 0, 1 패턴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패. 완전 처음부터 다시 0이 들어오면 끝. 이제 1이 들어오면 S4 스테이트로 가고 이제 찾았으니까 출력을 1로 냅니다. 1, 1, 0, 1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0이 들어오면 또 1, 1, 0, 1에 0이 들어왔으니까요. 이 패턴에 이게 아니고 이게 이 패턴도 되네요. 지금 1, 1, 0, 1에서 여기 0이 들어오면 1, 0이 되니까 이 패턴이 안 되는구나. 예, 안 되네요. 그래서 다시 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0이 들어오면 초음으로 돌아가고요. 1이 들어오면 이제 요게 1, 1로 되니까 저걸 허용하기로 했으니까요. 요 상태로 돌아갑니다. 1이 들어오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린 다음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1, 0, 0, 1, 1, 0, 1, 0, 1, 1, 0, 1, 1, 0, 1, 0, 0이다.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틀릴 수가 없다고 했어요. 지금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여기서 찾아야 되고 못 찾다가 여기서 찾고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출력이 다 0이다가 1을 찾았을 때 이제 여기 출력을 한번 그 1로 내고요. 여기서 1로 출력을 한번 내고 여기서 출력을 1로 이렇게 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 색깔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1이 들어왔으면 요렇게 가죠. 요렇게. 그 다음 이제 써볼까요? 이거 2면 1이니까 여기로 갑니다. 2. 그 다음에 3, 4인데요. 00이니까 0이니까 여기서 요렇게 갔죠. 3, 0이 갔어요. 근데 4도 0이잖아. 여기서 0이 들어왔죠. 그러면 다시 이게 실패니까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로 4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이니까 다시 5 여기로 왔고요. 또 1이니까 6 일로 왔습니다. 그 다음 0이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 7 해서 이제 다시 일로 왔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8
여기 1이니까 8 해서 여기 8로 왔습니다. 그래서 S4 스테이트가 돼서 여기 S4 스테이트가 돼가지고 출력을 1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0이 들어왔죠. 9. 그러니까 0이니까 이게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9번. 여기 10에 이제 1이니까 다시 여기로 가서 10. 여기로 가서 이게 11 가서 여기 11. 0이니까 여기 13. 그리고 1이니까요. 여기 다시 여기 14 해서 이제 출력을 1로 만들어냈습니다. 11, 12, 13. 응? 1, 1, 0. 여기 뭐가 숫자를 잘못 썼는데 11, 12, 13인데 예, 잘못 썼네. 그리고 출력을 1로 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1이니까 14에 1이니까 여기로 갔습니다. 여기로 14. 0이니까 여기가 이제 15. 여기 15가 됐고요. 15. 그리고 또 1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가 16. 여기가 16. 다시 S4 스테이트가 돼서 출력을 이렇게 1로 발생을 하고 이렇게 뭐 00이면 다시 돌아가겠죠. S 요걸로.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잘 됐구나.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떤 시퀀스를 만들어서 원하는 순간에 1이 나오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응용을 하면 진짜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나는 11이라는 시퀀스하고 101이라는 두 개의 시퀀스를 동시에 검출하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11은 이번에는 이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 연속된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111이 들어왔을 때 요걸 요렇게 모두 이렇게 그 출력을 1로 발생시키지 않고요. 1111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만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먼저 당연히 S0에서 시작합니다. 출력은 0이고 여기서 이게 두 개니까 출력을 두 비트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 출력은 얘는 0, 1을 출력하고 얘는 1, 0을 출력한다고 해봅시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얘는 0, 0을 출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0이 들어오면 0인 스테이트에 있습니다. 이렇게 1이 들어오면 이제 다음 스테이트로 갑니다. S1이고 출력은 그대로 00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게 1이 들어온 스테이트인데요. 0이 들어오면 이제 S2로 가는데 출력은 00이고 그대로 이제 10이 들어온 스테이트고요. 이렇게 1이 들어오면 여기로 갑니다. S3로 갑니다. 요거는 이제 11이 들어왔으니까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출력이 0, 1로 출력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11이 들어온 스테이트다. 이렇게 11이 들어왔다. 찾은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위에 거부터 먼저 해보면 여기서 이제 0이 들어오면 100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아무 짝에 쓸모가 없죠. 그래서 0이 들어오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초기 상태로. 0이 들어오면. 근데 이제 1이 들어오면 여기 이제 찾은 거니까요. S3 스테이트가 아니고 S4구나. S4로 가고요. 출력이 10이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101을 찾은 상태. 이렇게. 일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이제 1이 들어오면 여기서 1이 들어오면 101이고 1이 들어왔으니까 요 1이 되는 거죠. 요 1은. 그래서 1을 찾은 스테이트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0이 들어오면 이거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0이 들어왔을 때는 다시 1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중복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S3 스테이트에서는 이제 11인데 0이 들어오면 당연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고요. 이제 1이 들어오면 1인 스테이트로 갈 수가 있죠. 이렇게 1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출력하는 그런 이렇게 회로를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이제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0101을 찾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1만 해가지고 0101을 좀 0을 먼저 찾는 걸 해볼게요. 0을 찾는 거.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S0 스테이트에서 당연히 시작하는데 요거는 중복을 허용하는 거하고 안 허용하는 거 둘 다 해볼게요. 이렇게 요것도 요렇게 찾는 거하고 0101 01 들어왔을 때 요렇게 찾고 01이 들어와야지 요렇게 찾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다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S0 스테이트가 초기 스테이트인데 이 초기 스테이트를 이거 같은 경우는 0이니까 1을 초기 스테이트로 해야 돼요. 그래서 0을 찾으면 S1으로 가서 이제 0을 찾았다라고 하고 1이 들어오면 그냥 초기 상태에 머뭅니다. 초기 상태가 이제 1인 상태가 되는 거죠. 0을 찾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0을 또 찾았다라고 하면 쓸모가 없죠. 00은. 그래서 0을 찾았을 때는 제자리에 머물고요. 이제 1을 찾으면 S2 상태로 가고 0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0, 1을 찾은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0을 찾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S3 상태로 가서 이제 0이 되고요. 1을 찾았다라고 하면 0, 1, 1이니까 이제 쓸모가 없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초기 상태로. 1을 찾은 초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S3 스테이트 0, 1, 0에서요. 여기에 이제 1이 들어오면 이제 찾은 거죠. 10, 10. 그래서 S4 상태로 가서 출력을 1로 만들고요. 0, 1, 0, 1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0이면 또 00이니까 쓸모없죠. 쓸모가 없어서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0. 이제 완전히 처음으로 초기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0이 들어오면 0, 1, 0, 0이 된 거니까요. 얘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찾았으니까 이제 여기 왔어요. 여기서 0이 들어오면 어디로 가냐면 0, 1, 0 이게 1, 0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0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0, 1, 0이 되니까 요 상태로 넘어가게 되고요. 근데 1이 들어오면 또 쓸모가 없죠. 1이 들어오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1이 들어오면 0, 1, 0, 1이 들어왔으니까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지금 그리긴 그렸는데 이게 실제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어느 때가 문제냐면 지금 뭘 잘못했냐면 요거를 잘못했죠. 0, 1, 0에서 0이 들어오면 요 0은 요 0이 돼야 되는데 초기 상태로 가버린 게 이게 문제예요. 내가 이걸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저걸 지워야 되는데 요거를 잘못했습니다. 0이 들어오면 여기로 가야 됩니다. 1로. 자, 요렇게 이제 그려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냐면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중복해서 그리면
한번 좀 그려볼게요. 지금 요거를 색깔을 잠깐만. 요게 이제 그 요게 이제 요 경우고요. 그리고 요 경우를 한번 해보면 이제 요까지 온 건 똑같고 1010이 된 건 똑같은데 여기서 0이 들어오면 이제 독립적으로 가야 되니까요. 0이 들어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번에는 0인 요 0인 상태로 가야 되는 거죠. 요 0인 요 0이 아니고 요 0이 아니고 요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요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0이 되면 1이 들어왔을 때는 이거는 어차피 못 쓰는 거니까 얘는 하는 수 없이 그냥 요 동일합니다. 요걸로 동일하고요. 1인 경우는 동일한데 이제 0인 경우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요거는 다시 처음부터 찾는 0으로 가는 거고 얘는 이제 그 세 번째 들어왔던 요 0 위치로 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해봤는데 요게 그 이제 처음 할 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각자 좀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 내가 뭐 그 예제를 무한정 할 수는 그 없으니까 아마 좀 그 헷갈리고 막 그럴 거예요. 헷갈리고 그럴 건데 충분히 지금 처음에는 그 헷갈릴 수가 있는 거니까 본인이 헷갈린다고 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이게 좀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이 조건을 만드는 게 어렵지. 어떤 현상 같은 것이나 어떤 시스템을 주고 이것을 제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네가 그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봐라. 이러면은 지금 어렵지만 이게 주어졌을 때 그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뭐 인터넷에도 예제가 많으니까 한번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부터 보지 말고 조건부터 본 다음에 그 조건을 이렇게 그 저기 해결할 수 있는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을 좀 연습을 좀 해보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요거는 이제 그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앞에서 그렸던 거랑 동일한 것이니까요. 형태가 좀 다르다고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옆으로 좀 쭉 이렇게 그리는 타입이라서요. 이렇게 그리는 도 상관없고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예,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스테이트 테이블을 작성을 해야 돼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렸으면. 지금 앞에 있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니까 사실 뭐 중복성이 있거나 이렇진 않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스테이트 그 이 테이블을 그릴 수가 있는데 자, 그 스테이트 테이블을 여기다가 좀 옆에 같이 한번 요걸 보면서 그려볼게요. 우리 요걸 보면서 그려봅시다. 이게 이제 현재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풋이 있고 그리고 이제 넥스트 스테이트가 있고 이제 아웃풋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릴 때 현재 상태가 이제 S0에서 입력이 0이냐 1이냐에 따라 가지고 0이면 다음 상태가 S0고요. 이제 1이면 다음 상태가 어디죠? S1입니다. 이렇게 S1이고 출력은 이렇게 0이고요. 그 다음에 S1 스테이트에서 보면 여기서 입력이 0하고 1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제 입력이 0이면 어디로 가나요? S0 스테이트로 가게 되고 1이면 S2로 갑니다. 그 출력은 다 이제 0이 되고 요 S0에서는 다 무조건 0인 출력이고 S1에서도 출력이 0입니다. 자, S2 스테이트에서 입력이 0하고 1이 될 수가 있고 넥스트 스테이트는
지금 0일 때는 어디로 가냐면 역시 S0로 가고 이제 1일 때 S3 스테이트로 갑니다. 역시 출력은 0이고요. 자, 이제 S3 스테이트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입력이 0하고 1인데요. 0이면 당연히 S0 스테이트로 가고 1이면은 자기 스테이트에서 머물죠. 그래서 S3 스테이트에 있습니다. 출력은 이제 무어 출력이기 때문에 S3 스테이트면 무조건 출력은 1입니다. 지금 요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는 좀 그릴 수가 있어요. 요렇게 먼저 그리는 게 여러분들 편합니다. 스테이트 테이블을.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S0부터 S3까지 있으니까 그 4개의 스테이트가 있구나. 그러면 제 바이너리 코드를 할당한다면 00, 01, 10, 11을 할당하면 되겠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그렇게 할당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예쁘게 그립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더 합니다. 스테이트 테이블을. 여기 이제 S0일 때, S1일 때, S2일 때, 이제 S3일 때고요. 입력은 0, 1, 0, 1 계속 이렇게 쭉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상태 S0에서 입력이 0이면 여기 지금 S0고요. 1이면 S1으로 갔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상태를 쭉 정리를 합니다. 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에서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고요. 그게 좀 복잡할 경우에는 어떻게 요거를 요런 그래프를 요 테이블을 한번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다라고 하면 이제 뭐 하면 되나요? 이거는 그냥 이제부터는 요렇게 딱 하고 나면 요거는 입력. 그리고 요거는 뭐죠? 출력이에요, 출력. 그냥 다 합쳐서 그냥 출력입니다, 아웃풋. 그래서 요 입력에 대해서 요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개의 출력을 만들어내는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만들면 됩니다. 그냥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정리한 다음에는 뭐 하면 된다?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하면 됩니다. 지금 출력이 3개니까 그 K맵 이용해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몇 개 하면 되죠? 3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첫 번째 거는 요렇게 0, 1, 2, 3, 4, 5, 6, 7인데요. 첫 번째 거는 3, 5, 7이죠. 그래서 지금 3, 5, 7입니다. 첫 번째 3, 5, 7이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B에 이제 T 플러스 1인데 앞에 거는 이제 T 플러스 1이었고 1, 3, 1, 5, 7입니다. 1, 5, 7. 그리고 이제 출력은 여기 6, 7이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합니다. 3, 5, 7하고 1, 5, 7 그리고 6, 7 이렇게 해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해보면 이제 요거하고 요거 두 개입니다. 두 개죠. 그래서 얘 밑에 거는 뭐가 되나요? 여기 A에 이렇게 해서 B가 없어지고 X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뭐가 되죠? A가 이제 요거는 A가 걸쳐져 있으니까 A 없어지고 이제 B, X가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 위에 게 뭐냐면 A 걸쳐져 있으니까 A 없어지고 B 프라임에 이제 X가 되고요. 밑에 거는 A에 이제 B 없어져서 X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하면 얘는 이제 A에 X에 걸쳐져 있으니까 X 없어지고 B가 됩니다. AB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로직 이퀘이션을 얻게 되는 건데요. 이게 D 플립플랍이기 때문에 좀 간단한 거예요. 이게 그 인풋 이퀘이션하고 스테이트 이퀘이션이 같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런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그냥 인풋 이퀘이션과 동일하다고 놓고 그냥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그 스테이트 테이블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 원래는 이제 요 스테이트가 여기에서 1로 천이할 때 이제 그 JK나 T 플립플랍 같은 경우는 그 플립플랍의 인풋 조건을 여기다 만들어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간단합니다. 어쨌건 그거는 또 이제 뒤에서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것을 이제 플립플랍의 인풋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인풋 이퀘이션에 지금 그대로 식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요 식 그대로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 지금
요게 지금 AXO와 지금 BX가 되는 거고, 얘는 AXO와 B 프라임의 X죠. 이렇게 B 프라임의 X가 됐고요. 요거는 지금 A, B, A and B. 요 인풋 이케이션 그대로 로직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요건 조금 테크닉을 썼습니다. A를 요렇게 가져온 거 보니까 예. 요거 해서 그대로 넣었고요. 요거는 출력은 요렇게. 출력이 지금 요렇게 해서 요게 들어왔고 요게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얘는 이제 무어 머신이죠. 그대로 플립플랍의 출력을 그대로 이렇게 아웃풋으로 만들어냈으니까. 그리고 입력이 전혀 관여를 안 했잖아요. 요거를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봅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메모리 엘리먼트고요. 그리고 요게 뭐죠? 요게 이제 넥스트 스테이트 로직이죠. 넥스트 스테이트를 만들어내는 로직. 그리고 요게 뭐냐면 아웃풋 로직입니다. 아웃풋 로직. 요렇게. 요게 이제 메모리 엘리먼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입력과 상태 정보를 받아 가지고요. 상태 정보 요거 B도 요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입력하고 회로에 지금 상태 정보를 받아 가지고 다음 그 스테이트를 결정하기 위한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두 개. 그리고 이 플립플랍의 출력만 가지고 출력을 만들어내고요. 앞에 거를 잠깐 보면 다시 우리가 그 밀리머신하고 무어머신을 구별해 놓은 건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 무어머신을 보면 요 인풋하고 요 플립플랍의 요 출력을 가지고 넥스트 스테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넥스트 스테이트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만들어진 넥스트 스테이트가 다음 클락 때 이제 플립플랍에 저장이 됩니다. 스테이트 레지스터에. 그리고 이 스테이트의 요 출력만 가지고 요 스테이트 레지스터, 요 플립플랍의 메모리 엘리먼트의 출력만 가지고 아웃풋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통해서 출력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 구조 그대로 지금 어디에서 지금 여기서 그대로 그려졌다고 볼 수 있죠. 똑같습니다. 그쵸? 다시 여기 지금 요 입력하고 입력 X하고 요 플립플랍의 요 출력을 가지고 넥스트 스테이트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넥스트 스테이트를 만들어냈고 그게 플립플랍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트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출력도 마찬가지로 요게 지금 아웃풋 로직인데 뭐 게이트 하나라서 그 좀 초라하긴 하지만 어쨌건 얘 입력도 A하고 B만 들어옵니다. 즉 플립플랍 스테이트 레지스터의 출력만으로 가지고 아웃풋 로직을 만들어내는 완전한 무어 머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여러분들이 뭐 무어 머신 막 이름이 좀 거창하긴 한데요. 이게 좀 거창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요게 그냥 이름이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계한 요 회로가 그런 그 시퀀셜 서킷의 정의하고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자, 다음은 D 플립플랍 이외에 이제 다른 플립플랍을 사용할 경우인데요. 이게 이제 조금 한 가지 과정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D 플립플랍은 좀 심플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그 익사이테이션 테이블이라는 것을 하나 더 정의를 합니다.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지금 출력이 0일 때 다음 출력이 0이 되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출력이 0일 때 다음 출력도 0이려면 두 가지 그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보유 동작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리셋
동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0을 0으로 보유할 수도 있고 0을 리셋을 시켜서 0을 될 수도 있죠. 그 두 가지 조건이 이제 0x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j가 0이면 무조건 0이 0이 됩니다. k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jk가 00이 되어서 보유가 되건 01이 되어서 리셋이 되건 어쨌든 이전 출력에서 그 다음 그 이제 클락에서의 출력이 0이 되려면 요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앞에서 다시 좀 볼까요? 그래서 한번 그래도 뭐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자, 요거 가지고 보면 되겠네요. 그냥 그러니까 요 조건하고 요 조건이죠. 요 조건 두 개. 그러니까 0이 0이 되는 조건. 그러니까 그대로 보유를 하던가 아니면 리셋을 시키던가. 그게 요 조건입니다. 요거. J는 무조건 0이어야 되고 K는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0 J하고 K가 0X가 되는 겁니다. 뭐 한 가지 정도 더 짜줘보면 예를 들어서 0이 1이 되는 조건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그 셋을 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 그 반전을 시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셋을 시킬 수도 있고 반전을 시킬 수도 있어요. 0이 1인 되는 조건은 이 두 가지 조건이거든요. 두 가지 조건. 그러면 그러니까 J가 1이고 K는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1x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렇게 따지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뭐 다 했던 건데 그 익사이테이션 테이블이라고 해서 한 번 더 그냥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0이 1이 되는 거는 1x고요. 1이 0이 되는 조건은 리셋도 있고 반전도 있죠. 그게 이제 x 1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1, 1은 보유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x 제로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조건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고 그리고 t 플립플랍인 경우에는 이제 0이 0이 되는 조건은 보유일 수도 있고 보유죠. 이거는 뭐 t는 뭐 요거밖에 없어요. t는 0이 1인 거는 이제 반전이 되는 거고 1이었다가 0이 되려면 역시 반전이고요. 1이 1이 되는 거는 이제 보유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JK나 T 플립플랍 쓰게 된다면은 그 플립플랍의 익사이테이션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스테이트 테이블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상태를 만들 수 있는 플립플랍의 입력 성분을 우리가 거기다가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인풋 이퀘이션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우리가 D 플립플랍은 그냥 그 인풋 이퀘이션이 그 다음 상태 신호하고 같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요. 넥스트 스테이트 조건을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인풋 이퀘이션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시퀀셜 서킷이 지금 그 스테이트 레지스터 그러니까 플립플랍의 입력에 들어가는 회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풋 이퀘이션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건데 요거를 한 다음에 요것에 대해서 인풋 이퀘이션에 대한 뭐 하면 되죠?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보면 간단해요. 이것도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이미 정의가 돼 있던 거고요. 요것만 더 해주면 되는데 요것도 기계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A, B 각각 따로 보는 건데요. 0이 되려면 이렇게 0x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두 번째 플립플랍의 0이 다음에 0이 되려면 마찬가지로 0x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0이 됐으면 0x 그대로고요. 0이 1이 되면 1x가 되는 거고 0이 1이 되면 역시 1x 1이 0이 되면 x1 그리고 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1이 이제 1이 되려면은 x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플립플랍에 그러니까 요 J1, K1이 요 첫 번째 A를 위한 이제 플립플랍의 입력 조건이고요. 요 B를 위한 거는 요거 얘가 이제
JB, KB가 요 B의 입력 조건입니다. 요거를 요 값들을 요렇게 변화시키기 위한 입력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 했으면 우리가 요 값을 가지고요.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면 그만이에요. 여기 1이랑 x가 많기 때문에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 아주 잘 됩니다. 이게 지금 요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한 것인데요. 그 뭐 간단한데 지금 1하고 x가 들어있는데 이 동케어 조건, x는 동케어 조건인데요. 이 동케어 조건은 포함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서 요것만 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요렇게만 했고, 요거는 동케어 조건이 있으면은 요렇게 이제 더 큰 블럭을 만들 수 있으니까 사용을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요렇게 하나 했고 요렇게 하나 했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로직 그 미니마이제이션을 거쳐서 로직 이퀘이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쵸? 그래서 요것을 또 그대로 그냥 뭘로 회로를 만들었어요. 그냥 굉장히 좀 간단한데요. 지금 출력은 여기서 지금 뺐습니다. 출력은 이미 앞에서 요거 다시 출력도 만들어야 되긴 한데 하여튼 뭐 출력은 그냥 뺐고요. 출력은 아마가 아니고 출력은 같은 회로죠. 입력 조건에 대한 인풋 이퀘이션이 다른 거지 그 플립플랍의 출력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웃풋 로직은 동일합니다. A and B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만큼이 뭐가 되느냐? 넥스트 스테이트 컨비네이셔널 로직이 되는 거고요. 이제 사실 출력은 이렇게 해서 엔드 게이트 해가지고 Y 출력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게 T가 아니고 JK인데 이게 잘못된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시퀀셜 로직을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강의를 했습니다. 사실 시퀀셜 로직을 설계한다는 게 그 또 뭐 쉽다고 했지만 막상 이렇게 다양한 문제에 부딪힐 때는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좀 시간을 가져야지 이 시퀀셜 서킷에 그 설계하는 것에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숙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다양한 예제들을 좀 그 접해보기 바랍니다. 뭐 인터넷에도 많고요, 뭐 책에도 있고 하니까 연습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요. 네, 그렇게 좀 스스로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자, 요것에 대한 그 이제 HDL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